요즘 아주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하는 기업이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테슬라 서로 업종이 이제 엇갈리는 겁니다. 이제 상대방 걸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머스크가 테슬라폰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트위터 광고 철수하면서 약간 뭐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머스크는 또 한다면 하는 인간이라서 이 두 가지에 얽혀서 얘기가 나오는 기업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 애플카 때문에 기아랑 LG전자가 오른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그죠.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도움을 받거나 인수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기아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그 기아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뻥카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폰에 대해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 또 여기도 LG전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외국 뉴스나 뭐 외국계에서 하는 의견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그냥 유튜버나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었죠.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었는데 테슬라가 진짜로 테슬라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한다면은 LG전자처럼 그렇게 접은 기업이 필요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다 관련돼서 LG전자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LG전자는 실제로 전기차 모터 등도 관련이 있죠. 그리고 사실 여기 LG전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삼성도 이쪽에 다 관련이 다 있습니다. 삼성도 가전을 만들고, 그러니까는 전기차가 자동차냐, 가전제품이냐 하는 논란은 지금도 있어요. 그 모터가 휘발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기로 들어가는 거다. 그죠? 전자제품에는 우리나라에도 전기 모터를 쓰는 뭐 한일이라든가 신일이라든가 그런 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터 쪽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복합된 거죠. 거기에다가 반도체까지 복합된 게 전기차죠. 그죠? 반도체, 그다음에 가전 더하기 자동차. 그게 세 개가 복합된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만 해도 카메라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 둘 다가 관련이 돼 있죠. 그죠? 여기도 LG랑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또 일부 겹치는 면이 있고 그리고 기아 현대차도 여기에 일부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사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분야가 전기차든 스마트한 이런 것든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솔직히 다 강한 분야예요. 자동차, 반도체, 가전. 가전 1위가 어디죠? 전세 가전이 LG전자. 그죠? 반도체 1위가 메모리 반도체 1위는 삼성전자 맞죠? 그죠? 자동차는 1위가 아닙니다. 자동차는 1위가 아니고 자동차 1위는 제가 알기로 일본의 도요타인데 물론 전기차 1위는 테슬라지만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특히 현대차가 휘발유차에서는 도요타를 추격하고 있고 전기차에서는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고 이 현기차가 지금 미국에서 대단합니다. 그 인플레 방지법안인가 뭐 그것만 아니면은 지금 현대차는 굉장히 좋은 위치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 방지법안이나 미국의 제재는 부가적인 거고 현대차 그 자체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 그러니까는 현대차하고 기아를 그것도 놓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앞으로 봤을 때요. 예전에 한번 LG랑 애플카 협업설 나오고 막 주가 급등했던 때가 있었는데 또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건 컨셉트카인지 모르는데 LG가 직접 만든 전기차가 뭐 이렇게 있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약간 내놓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삼성전기, LG 이노텍, 테슬라 조단위 수조 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LG가 휴대폰 사업부를 접었는데 그것을 매각을 안 했어요. 왜 매각을 안 하냐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러니까는 LG도 그 스마트폰 진출해서 그걸 만들면서 핵심 특허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데가 없는 핵심 특허들이 있는데 이거를 통째로 넘기기에는 이 특허가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키아가 예전에 스마트폰 1위였다가 그 자리를 내주면서도 완전히 그 넘긴 게 아니라 일부 특허들을 남겨놨는데 그 특허들이 지금 살아나서 그러니까 통신 우주 장비 쪽으로 이제 노키아가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LG전자는 이거를 스마트폰 사업부를 매각을 해도 좀 돈이 될 텐데 그거보다는 특허를 남기려고 하는지 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LG전자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플하고 이 테슬라에 대해서 연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좀 큰 기업들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반도체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연히 들어가죠. 애플에도 들어가고 디램에도 들어가고 낸드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애플이 사실은 중국 걸 쓰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중국 견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걸 쓰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애플카 관련 게 기하긴 하지만은, 근데 테슬라의 현대모비스 부품 중 일부가 지금 납품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저는 지금 미국에서 워낙에 잘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가져야 되고요. LG전자는 둘 다 관련된 거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또 모릅니다. 삼성도. 근데 이런 크로스오버가 늘 성공한, 옛날에 삼성이 삼성차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패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막 삼성전자만큼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게 답일 것 같은데. 그래서 애플의 애플카하고 테슬라폰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 자체보다도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닐까요? 뭐 반도체도 파운드리라고 해서 그 설계를 맡기는 것처럼 이들이 어떤 자동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구조를 그 안에 이제 아이폰 만들듯이 그 구조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러니까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것도 만들어 놓고 어떤 자동차 회사랑 협업을 해서 만드는 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요거는 요즘에 그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말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더 많습니다. 하이닉스 요즘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나쁘게 보지 않고, 이 하이닉스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지금에 있는 어떤 일부 랜드의 적자는 인텔에 있는 거 인수하고 파운드리는 키파운드리 인수하면서 당연히 제가 볼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물론 반도체 가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겠지만, 우리 하이닉스는 오로지 반도체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그래도 일부 스마트폰이나 가전이 있는 것에 반해서. 그래도 저는 하이닉스 여전히 너무 저평가고, 어, 뭐 정식 투자는 여전히 문제 없습니다. 중단기 투자하는 분은 손절가 정해서 지금 손절 깨면은 좀 줄이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모르죠.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또 확 올려붙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하이닉스 지금 중단기로 올인하기에는 좋지 않지만은 완전히 다 버려야 될 시점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LG전자가 좀 눈에 띄고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LG전자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한번 좀 남겨드리고, 예전에 한번 남겨드렸지만은 PER, PBR, 그 스마트폰 매각한 다음에 재무제표도 굉장히 양호해지고 있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자, 그리고 스마트폰이 스마트카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죠.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중동 지역에 건설하러 가는 네옴시티처럼 새로운 시티.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저는 스마트 시티가 되려면 기존에 있는 도시를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평지를 개발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일이 바람이 분다면은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투자해야 할 분야는 기존에 있는 구도심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평지인 토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커다란 컴퓨터가 돼서 에너지, 그리고 도시 자체가,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이 좀 불가능하지만은 완전히 구획화시켜서 딱딱 바둑판처럼 제대로 어떻게 돼 있는 그 시티에서는, 새로운 스마트 시티에서는 자율주행이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게 되면 뭐 드론이 날아다니, 사람을 태우고 드론이 날아다니는 드론 시티까지 생각했는데, 드론 시티를 한다고 하면은 그 건물 높이를 딱 맞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스마트 시티나 새로운 신도시에 대한 건설이 해외에 먼저 바람이 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물론 당장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은 10년 후에라도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해서 부동산 시장이나 모든 시장에 대변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제가 볼 때는 골고루 잘 투자해 주시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뭘 넣어야 되냐면은, 아이폰이 사실 이번에 YMTC 반도체를 탑재하려고 했다가 이제 보류가 됐죠. 미국의 정부의 압박 때문에 못했는데, 그런 것도 그냥 흘리지 마시고 YMTC도 기억을 해야죠. 얼마나 괜찮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신에 이렇게 하려고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 그뿐 아니라 일본하고 베트남, 중국께서도 이 분야에서 이들과 싸워나갈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생각하면서 투자할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도에서 제가 뭐 너무 많이 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의 IT 기술주는 미국과 다르게 저평가가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나스닥이 폭락할 때 급락하더라도 급락을 당하면서라도 투자할 기업들이 있다고 저는 반드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